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래픽 노블 4권을 리뷰를 해볼 거예요. 제가 그래픽 노블을 많이 읽다 보니까 리뷰를 찍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그래픽 노블은 첫 번째 책은 제가 저번에도 소개했던 레이나 텔게마이어의 스마일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으로 레이나가 그 아이즈너 상을 타고 그 이후에도 2개를 더 타서 아이즈너상 3관왕에 빛나는 그래픽 노블계의 최강자로 불린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자전적인 이야기이고, 스마일이라고 그 한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교정을 했어야 했대요. 어렸을 때 레이나가.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만든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래픽 노블을 읽을 때 작가의 말을 되게 중점적으로 읽거든요. 물론 한두 페이지밖에 나오진 않지만 이 작가의 말을 통해서 이 작가가 왜 이 그래픽 노블을 그리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작가의 말을 보면은 6학년 때 앞니가 빠졌었대요. 근데 그 뒤에 사람들한테 이 앞니 때문에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진짜 우여곡절이 가득하고, 진짜 말할 때마다 되게 더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래픽 노블로 만들게 된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girlamatic.com이라는 곳에서 그 소녀들을 위한 주간 웹툰 같은 거를 연재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렸던 그 스마일이라는 작품이 이제 이렇게 그래픽 노블로 나온 것이고요.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레이나 텔게마이어는 스마일로도 아이즈너 상이랑 보스턴 글로브 혼복상을 받았고요. 시스터즈로도 또 아이즈너 상을 받고 올해의 인물상을 받았고, 고스트라는 작품으로 아이즈너 3관왕이 된 겁니다. 이런 인상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면 좋을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작가를 좋아하는 게 그림이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표정을 진짜 다채롭게 잘 표현하고 생생하게 표현을 해서 보고 있으면은 진짜 빠져들어서 읽을 수가 있어요. 레이나가 물론 어느 정도 픽션에 섞여 있겠지만 어느 날 친구랑 같이 막 뛰다가 이렇게 얼굴로 넘어진 거예요. 이렇게 얼굴로 넘어져서 이때 이빨이 2개가 망가지게 돼요. 이 앞니가 하나는 완전히 빠지고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서 앞니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정을 하면서 그 이빨에 대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다시 이를 끼웠는데, 제자리에 이렇게 끼웠는데 그 이가 여기 위에 뭐라고 설명하는데 턱뼈? 앞턱뼈가 앞턱뼈에 있는 이 위의 뼈도 손상된 게 분명해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같은 수평선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 2가지의 이가 더 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약 4년 동안의 교정을 하게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 전체 교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레이나가. 근데 이제 이 2개 이도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교정을 하는데 그게 순탄하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를 발치를 하고 가짜 이를 끼고 그 다음에 이 2가지의 이를 발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 이렇게 모으는 그런 교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정 과정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레이나가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레이나가 학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나 어떤 누군가 남자아이를 좋아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감정 같은 것들도 묘사가 되거든요. 음. 저는 좋았던 게 그 친구 관계에서 레이나가 내렸던 결정이 좋았어요. 우리가 보통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상처 주는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레이나가 그런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거를 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끼게 되는데 헤드기어라는 거를 끼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헤드기어를 끼게 되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그 토이스토리에 저 헤드기어를 낀 여자애가 나오잖아요. 공포의 캐릭터로. 그래서 저는 이 헤드기어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뭔가 이거 뭐라고 하죠? 오케스트라 단원이 돼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또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 누군가를 우리가 좋아하다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 묘사들도 재밌었고, 이 레이나가 새로운 남자아이를 좋아하게 되는데 그 남자아이에 대한 마음이 거의 동경, 그리고 막 흠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쟤한테 호감이 간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 흠모하고 동경하는 그런 감정에 빠져서 사는데, 그것도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짝사랑을 사랑하는 느낌?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그 감정이 재밌어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요. 그 다음 책은 이것도 2023년 아이즈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제목은 곱슬곱슬 곱슬곱슬 이대로가 좋아.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 여자아이가 약간 흑인계의 아이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이 작가 자체가 클라리벨 A 오르테가라는 작가가 자신의 뿌리인 도미니카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글을 쓰고 있으며, 데뷔작 유령 전담반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이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생각하는 흑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 중간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흑인계의 어떤 그런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피는 작업을 하는데, 저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흑인 여자분들이 머리카락을 관리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미용실에 가는 루틴의 의무적인 루틴인데, 가서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하고 막 꽃도 꽂고 하는데 주인공은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뻐 보여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왜 내 머리를 꼭 이렇게 항상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래서 성년 파티라고 해서 그런 걸 가게 됐는데 사촌 언니가 머리카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사촌 언니를 보면서 예쁘다고 하고 머릿결이 좋다, 피부가 좋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주인공은 자기의 피부, 이 스마일에서도 나오는데요. 피부나 머리카락 같은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스스로의 여성성이나 어떤 가치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피부가 안 좋을까? 나는 왜 머리카락이 예쁘지 않을까? 막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뭔가 신나게 놀고 싶은데 신나게 놀거나 하면은 이렇게 어른들이 막 뭐 혼내요. 너 왜 더 여자아이처럼 답게 행동하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엄청 혼내고, 그러면서 옛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어릴 때는 그냥 해야 되는 게 그냥 재밌게 노는 것밖에 없었는데, 크다 보니까 뭔가 없었던 규칙이 갑자기 생기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옛날에 대한 회상 같은 게 나오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고민이 없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여기 있다. 나왔다. 여기 보면은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재밌게 놀기만 하면 됐었는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예뻐 보이는 게 중요해지고 밖에서 놀 수 없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너무 더러워지지 않게 너무 거칠게 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싫을 때에도 가장 싫었던 건 바보 같은 내 머리카락이었다. 이런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야 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들이 날 그대로 내버려 뒀을 텐데. 자, 이걸 보면은 우리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날 비난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원망보다 이렇게 열등해서 혼날 수밖에 없는 나를 탓하게 돼요. 이게 단지 머리카락에 대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학교 공부에 잘 적응을 못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오면 학교 성적 시스템을 비판하거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양육 방식, 교육 방식, 훈육 방식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잘하지 못할까 이렇게 나를 탓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구조나 시스템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이 곱슬머리를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바라봐주지 않는 사회를 비판하는 시선을 갖는 게 아니라 내 머리카락만 직모였다면, 내 머리카락이 다른 백인 여자아이들 같았다면 나는 미용실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갈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자기 몸을 탓하게 되거든요. 이게 되게 안타까웠고 공감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남들에게 지적받는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그걸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갖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그 평가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지 못했는지 나 자신을 탓하게 되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어렸을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화를 읽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요. 성인 여성들이 주인공인 경우는 제가 그 서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편하고 공감이 되고 이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성인 여성들은 신경 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공감할 수 없는. 저는 되게 단순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그거는 보통 다 어린 아이들한테만 허용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들이 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세팅상으로는 성인은 집도 살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운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성인이 더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맞기도 한데 성인들은 너무 많은 의무와 책임, 역할에 종속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린아이는 혼자서는 해외여행도 가기 어렵고 혼자서 운전도 못하고 혼자서 집도 못 사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떤 그러한 정해진 역할이나 의무에서 그래도 좀 자유로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참 자유롭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성인이 자유롭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어른인데 아이처럼 사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은 유튜버들 중에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데이빗 도브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스터 비스트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미스터 비스트한테 친구가 많잖아요. 저는 이 데이빗 도브릭이라는 사람을 먼저 알게 됐었는데 둘이 친구인데 데이빗 도브릭이 물론 쇼맨십일 수도 있어요. 퍼포먼스고 연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아이처럼 살아가요.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하고 재밌게 놀고 근데 자기 집도 살 수 있고 차 운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은 다 누리지만 마음은 아이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떠한 그런 의무나 어떠한 역할에 종속되지 않고 되게 자유롭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데이빗 도브릭을 굉장히 동경하고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딱히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성인으로서의 특권도 누리면서 이 어린아이의 심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많이 괴롭혀요. 이 머리카락 때문에. 그런데 학교 선생님도 아이들도 그리고 엄마도 네 머리카락이 문제야 이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얘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를 붙인 거예요. 괴롭히려고. 근데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막 놀리고 굉장히 잔인하게 괴롭히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격을 했을 때 이 반격을 한 아이를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한국이랑 그렇게 다르지도 않구나 했어요. 한국도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더 어찌 보면은 혼내잖아요.
너가 뭔가 부족해서 애들이 너를 괴롭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가해자들은 보호받고 피해자가 전학을 가거나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여자아이도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정서적으로 괴롭히고 육체적으로 괴롭혀서 반격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가해자를 살짝 밀쳐서 넘어뜨렸을 뿐인데 그걸로 오히려 더 처벌을 받는 거예요. 반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육 시스템도 부모님도 이 여자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격을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되게 공감되는 대사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나한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하는데 저는 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였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전부 이 여자아이한테 네 외모가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비판을 하거든요.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싫어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저 사람들은 단지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에 대한 온갖 평가 판단을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반격을 못 하는가?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자라나면서 항상 주위 어른들이 특히 이제 뭐 엄마나 이모나 이런 사람들이 제 외모를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그들의 외모를 평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평가할 생각도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일방적으로 나한테 자꾸 평가를 하고 제가 그거에 기분이 나빠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나만 이상한 애가 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평가라는 거는 일방적인 걸까? 쌍방이 아니라 주로 어른들이 아이를 평가하잖아요. 그때 아이들도 어른을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인식이 있고 심지어 기분이 나쁜 평가를 들어도 그거에 반격을 하거나 대들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폭력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살면서 주위 어른들이 끊임없이 모든 어른들이 외모를 평가하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날 존중하지 않지만 반격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내가 평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 되는 거죠. 그거도 되게 공감이 됐었고 그리고 피해자가 됐을 땐 오히려 왜 그러니까 남들이 너를 놀릴 만한 거리를 왜 주느냐라고 엄마가 비난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제 막 이렇게 사촌이 되게 머리카락이 이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쁜 머리카락을 가졌지. 막 이러면서 막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날 상처 주지 말라고 싸웠을 때 아무도 이 여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왜 언니한테 뭐라고 하느냐, 왜 좀 더 숙녀답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남들은 나를 괴롭혀도, 남들은 나를 존중하지 못해도 나는 그거에 반격도 하면 안 되고, 평가를 반사를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를 바꿔서 더 예쁜 내가 되어야만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좀 안타까웠고, 저는 제가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이제는 누가 제 외모를 평가하는 상황에 제가 들어가지도 않고 누가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서 벗어나서 살다 보니까 되게 자유로워요.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카락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모한테 배워요. 이모가 되게 좋은 분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머리카락을 관리하는 특수한 방법이 있대요. 전 잘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예쁜 곱슬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곱슬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솔직히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거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잘 관리된 예쁜 곱슬머리를 갖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빗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컨디셔너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뭐 에센스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제품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이런 아름다운 곱슬머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서 그냥 머리를 밀어버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냥 저는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렇게 관리하면서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 머리도 삭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조차 관리하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머리 감을 때 오래 걸려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머리 감을 때 머리 감고 말리는 게 오래 걸리고
그래서 너무 싫어요. 사실 그런 거에 에너지 쓰기가. 이렇게 머리가 짧으면 저도 삭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된다면 삭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 밀고 여기만 좀 살려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자, 세 번째 책은 공주와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저번에 제가 소개했던 KT 오은일이라는 작가의 책이고요. 이 작가도 아이즈너 상도 받고 뉴질랜드 출신의 일러스트레이터고요. 제가 이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 작품이 아이즈너 상을 받았고, 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은 예상이 되시겠지만 보통 공주는 왕자가 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다른 공주가 이 공주를 구해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같이 어떤 모험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떤 왕자를 만나게 되는데, 보통은 예쁜 공주와 예쁜 왕자의 로맨틱 러브 스토리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왕자는 못생긴 왕자예요. 그리고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주들의 도움을 받고, 이 두 명의 공주는 사랑에 빠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보통 괴물을 만나면 그 괴물을 처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서도 스테레오타입에서 좀 벗어나요. 이 괴물 자체도 애초에 나쁜 괴물이 아니라 사실 대화를 통해서 이 괴물을 이해한다면 서로를 죽이지 않고도 충분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데, 기존의 문학 작품들에서는 보통 괴물이 나타나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대화하려고 시도를 안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괴물이라는 것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를 해보면 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적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통을 하려고 시도를 아예 안 하죠.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지점을 짚어줘요. 그래서 꼭 피를 보지 않아도, 꼭 죽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 봤을 때 저 사람이 위협적이고 적으로 인식되고 괴물로 인식되더라도 소통을 시도하다 보면 서로를 죽이지 않고도 충분히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구나, 이런 포인트를 줍니다. 예. 그런 포인트를 주고, 그래서 이 두 명의 공주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요. 네. 저는 이 퀴어 작품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그것도 신기하고, 네. 재밌는 독서였고요. 분량도 적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같은 작가의 책 티 드래곤 클럽입니다. 엄청 크죠? 같은 KT 오닐이라는 작가. 그리고 요 표시를 보시면 아이즈너상을 수상했을 때 이런 표시 들어갑니다. 뉴베리 상도 수상을 하면 이런 배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곱슬곱슬이랑 스마일도 아이즈너상을 받았는데 그거는 표시 없긴 하지만은, 이거는 책이 진짜 크죠. 저는 원래 판타지를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책은 판타지인데도 나름 재밌게 읽었습니다. 분량도 적고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자, 이제 제목처럼 티 드래곤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왜 그 티 타 마실 때 뭐 루이보스 티, 페퍼민트 티, 카모마일 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무에서 보통 자랄 텐데, 이 특수한 드래곤이라는 생명체에서 자라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 드래곤의 뿔에서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래곤들을 죽이지 않고도 그 드래곤한테서 계속해서 그 이파리가 계속 생기니까 그거를 똑똑똑똑 따가지고 그걸로 차를 우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드래곤들을 키우기가 엄청 힘들기 때문에 이 차들은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인공인 여자아이가 이 티 드래곤을 만드시는 분한테 집에 방문했다가 어떤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여자아이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되게 경계심이 많아 보여요. 분홍색 머리를 한 친구는 경계심이 많아 보이고, 그리고 이 작가가 좋은 게 이런 다른 종족의, 지금 보면은 주인공도 이렇게 두 개의 귀가 있고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분홍색 아이도 발이 말발굽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아닌가? 에릭은 인간인가? 그러니까 인간이랑 반인 반수? 그러니까 반은 동물이고 반은 사람인
혹은 완전히 동물인 이런 존재들이 다 어울려져서 살아가요. 지금 보면은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가 생겼지만 남자예요.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인간인 것 같고 이 아이는 지금 보면 두 개의 귀가 달려 있고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친구는 또 완전히 또 드래곤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과 반동물 반사람 그리고 완전 사람 이런 존재들이 다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세계관이라서 그게 좋았고요. 그리고 그런 퀴어적인 요소가 완전히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가 퀴어 작품이 아쉬운 것들이 뭐냐면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특히 퀴어 작품들은 우리는 퀴어예요 이렇게 해서 남자와 남자가 사귈 때 여자와 여자가 사귈 때 그것이 너무 중심 서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여성 서사도 서프러제트나 82년생 김지영 같은 작품은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오히려 생각이 지금 안 나네. 여자 주인공 서사가 뭐가 있지? 그래요. 제가 오늘 읽은 이런 책 중에 곱슬곱슬 이대로가 좋아 스마일 같은 작품은 여성주의적인 어떤 그런 게 엄청 대두돼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여자의 삶을 보여줄 뿐이에요. 근데 뭔가 그런 여성주의적인 작품은 전 너무 파이팅이 들어가서 긴장되고 막 히든 피겨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오히려 불편해서 잘 안 봐요. 전 히든 피겨스도 안 봤어요. 82년생 김지영도 안 봤어요. 저는 그런 파이팅이 들어간 작품들은 저는 피곤해서 못 보겠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이 좋은 게 이런 아까 보여드린 게이 캐릭터 그 머리 긴 남자분이랑 그 드래곤이랑 둘이 사귀는 사이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것도 분명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둘이 사귄다 안 사귄다 이런 게.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친구인지 연인인지 그런 것도 안 나와요. 그냥 함께 살아갈 뿐이고 얘가 여잔지 남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추측할 뿐이고 동물인지 인간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추측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엄청 선명하게, 동물인지 인간인지 엄청 선명하게, 사귀는 사이인지 친구 사이인지 엄청 선명하게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보면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 들여다봐야 돼요. 자세하게. 여자야 남자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동물이야 인간이야 알 수가 없어. 둘이 사귀는 사이야 친구 사이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를 명확하게 규명하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가 좋은 것 같고요.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리고 일단 그림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림이 색감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죠. 진짜 색감을 너무 잘 쓰고 너무 예쁘고 그리고 무해해요. 파괴적이지가 않아요. 보통은 이제 드래곤을 키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드래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올 수도 있고 드래곤을 훔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 드래곤을 키우는 주인들 중에서도 이 드래곤을 학대하거나 이런 서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드래곤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살아가는 정말 반려 드래곤으로서 되게 아껴주는 이런 모습만 나오고요. 파괴적이지가 않습니다. 해롭지가 않아요. 아름답기만 해요. 아름답기만 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작품이 근데 흔하진 않아요. 네. 어찌나 이렇게 예쁜지 이거 봐봐요. 어찌나 그림이 아름답고 저는 그 판타지를 싫어하는데도 사실 그냥 즐거운 독서가 됐습니다. 네.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 그리고 뒤에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는 너무 예쁘다 이거. 이것 봐요. 너무 예쁘죠? 이것 봐.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막 드래곤 키우는 법 이렇게 해서 방법도 나와요. 티드래곤 클럽이 무엇인가 이 작가의 세계관 같은 거 쫙 설명해주네. 그래서 드래곤의 특징과 드래곤을 키우는 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페퍼민트 티드래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에요. 저는 사실 독서라는 게 항상 저에게는 수행해야 하는 과제
혹은 나를 더 우월하고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와도 같은 기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독서라는 게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고 힘들고 숙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한국인들 중에 그런 분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그래픽 노블을 읽게 된 거예요. 숙제같이 느껴지는 게 훨씬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은 또 전자책으로 그 번역되지 않은 해외의 그래픽 노블 원서도 읽고 있거든요. 어제도 자기 전에 레이나 텔게마이어가 그린 베이비시터 클럽 1권을 다 읽었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물론 원서를 읽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재밌고 뭔가 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따분하고 머리 아프고 꼭 정복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고 좋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배워가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있고요. 다음에 또 제가 좋은 책 있으면은 가지고 와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